입니다. 밤이 좀 늦은 시간인데요. 제가 그 적립식 펀드를 하나 넣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글로벌 뭐 주요 기업들 적립식 펀드를 넣고 있는데 그래서 좀 장이 내려가지고 펀드가 좀 많이 망가졌나 싶어서 봤더니 역시나 좀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외를 잘 못 나갔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가끔씩 해외를 나가면 달러 같은 거를 좀 남잖아요. 남으면은 그냥 외화 통장에 넣어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건 상당히 좋은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증시가 좀 많이 빠지더란 말이에요. 지금 또 가장 큰 화두가 뭐 환율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짧고 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1,300원. 네, 환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를 했는데 환율의 폭등은 주가 폭락이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원화 환율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니까 이제 달러 대응이죠. 지금 보면 1,300원 정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크게 그어놨는데 그러니까 2009년이라는 게 이제 이때입니다. 바로 그렇죠. 리만 브라더스의 사태라는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인데 그때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얼추 보게 되면 뭐 10몇 년 만에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은 좀 우려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도 좀 많이 환율이 상승하면서 많이 좀 빠졌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염려하는 게 정말 환율이 오르면 증시가 빠지는 건지 아니면 증시가 빠져서 환율이 오르는 건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좀 비교를 해놨는데 이제 요 그래프가 뭐냐 하면요. 약간 이제 노란색 선이 뭘까요? 주가 지수가 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되고 이제 밑에 작은 선이 뭐라고 하냐면 이 환율이 되게 되는데 1,300원 한번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어봤더니 정말 1,300원을 이제 환율이 돌파했을 때 증시는 거의 얼마 찍었습니까? 대략 한 1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갔었어요. 2008년이니까 얼마요? 1000포인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일시적으로 1000포인트도 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율이 뭐 떨어지면서 또 정시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어느새 이제 2000포인트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3300포인트까지 갔던 코스피 증시가 1년 만에 그대로 10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3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육안으로 보니까 자 13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도에도 엄청난 일이 있었죠. 왜? 1300원 돌파했더니 1000포인트까지 빠졌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좀 뭐 거기에 되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크게 보면 항상 이게 이제 환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리면 주가가 오르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환율이 오르는 구간에는 주가가 내리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좀 뭐 있죠. 뭐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검정색이 환율입니다. 주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떤 흐름이냐면 이때를 보시죠. 환율이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장은 이렇게 지져버렸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첫 번째는 환율이 올라가지고 주식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오른 거죠. 예, 그걸 좀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해서 하면서,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랐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1년 만에 3,3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올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럼 앞으로 과연 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또 오르고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돌파하는 그림입니다. 그럼 또 많은 투자분들이 아유 그러면 외국인들도 주식을 팔겠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볼게요. 과연 우리나라 환율이 그러면 지난해 3,300포인트를 찍을 때 대략 한 1,100원 정도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1,300원까지 대략 글쎄 계산 한번 해보면 얼마 정도가 가치가 떨어졌나요? 요거는 쉬워요. 제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한 200원 정도 오른 거죠. 200원 정도면은 1,100원 정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건 제가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략 20% 정도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쵸. 20%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수가 1000포인트 빠지는 동안에 환율은 20% 정도가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거꾸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또 올라버렸기 때문에 주식을 사기보다는 달러로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에서 만약에 1조 원을 벌었어요. 1조 원을 벌어가지고 만약에 10억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면 지금 만약에 1조를 벌었으면은 이제 10억 달러를 못 가져가고 8억 달러밖에 못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벌면 걔네들이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갈 때 10억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1달러당 1000원이라면 10억 달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환율이 지금 20%가 절하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요 상태로만 가게 되면 8억 달러밖에 달러를 못 챙기는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지금처럼 내가 100만 원 가져갔더니 100달러를 줬어요. 근데 지금 100만 원 가져가면 80달러밖에 안 주겠죠. 바로 그 논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신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환율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서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항상 보면 이 달러 인덱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통화라는 거는 반대 개념입니다. 달러 인덱스 많이 듣지만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한 시간을 가져봤는데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달러화 같은 경우는 기축 통화라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달러는 어디에도 내돈 간에 다 그 나라 통화로 바꿔져요. 우리가 동남아를 가도 일본을 가도 오히려 또 중국을 가도 유럽을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축 통화라 그래요. 전 세계 통화 중에서 기축 통화가 하나밖에 없죠. 바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한 거죠. 근데 이 달러가 강하다는 걸 상대적으로 뭐 나타내는 기준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걸 만들어준 게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를 만들었어요. 달러 인덱스는 총 6개의 통화국을 어느 정도 6개 통화 대비해서 나라 돈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그 6개라 그러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잘 사는 나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단은 미국에서 제일 가깝고 땅이 큰 유로화가 있겠죠. 유럽. 그리고 이제 또 좀 기분 나쁘지만은 일본의 엔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럽의 제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나이티드 킹덤의 파운드. 그리고 뭐 노르웨이의 크로네, 스위스의 프랑. 우리가 스위스도 갑자기 보면 갑자기 그냥 스위스란 나라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환상이 있죠. 근데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뭐냐 하면 유로화예요. 유럽 돈.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 돈, 엔화입니다.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많이 약했다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엄청 강했을 거예요.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최근 10년 내 최고가예요.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런 게 다 복합적인데 104 정도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제가 잠깐 가릴까요? 10년치 그래프입니다. 그럼 2000년대 초반에 한 80 정도 있었어요. 80. 근데 얘가 지금 또 105까지 갔어. 그러면 달러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얼마 정도가 절상됐냐? 30% 정도가 달러가 강해진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계산했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20% 정도가 약해진 거죠. 헷갈려요? 달러가 가만히 있는데 30%가 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지금 20% 정도가 약해진 거야. 우리나라 원화는. 그럼 만약에 이 논리라면 정말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지금부터 10% 정도가 더 올라야 나름 매칭이 돼요. 그러면 지금 1,300원이니까 대략 이 단순 계산이면은 한 1,450원까지 오른다고 해도 나라 경제가 뭐 휘청되거나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수치로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달러가 지금 엄청 강하더라도 원화가 엄청 올라가는데 과연 이건 우리나라 원화가 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달러를 구성하는 게 뭐 유럽도 있고 영국 엔화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 두 친구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정말 유로화가 있고 엔화가 있는데 실제 이걸 차트로 보면 너무 쉬워요. 그러면 달러가 지금 30%가 절상 강해졌고 우리나라 원화가
20%면 도대체 달러 30% 절상 만든 놈이 누구냐죠. 그렇게 보게 되면 바로 유로화를 똑같이 보면 돼요. 유로화를 동일한 기간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건데, 유로화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2009년도니까 그때는 1.4달러 정도가 됐었어요. 1유로당. 1유로당 한 1. 이거 보이면은 한 1.5달러 정도가 됐었죠. 1.5. 근데 지금 어느 수준이냐? 지금 거의 1.0까지 내려왔어요. 1.05까지. 그러면은 45가 내려왔으니까, 예, 또 혼자 계산기 좀 두드려 볼게요. 45가 내려왔으니까 얼마가 내려간 거냐면, 이때 계산기 있어요. 나누기 아니구나. 45 나누기 엄마? 45 나누기 150. 예, 45 나누기 150. 그렇죠. 유로화가 한 30% 정도가 그대로 절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맞죠. 아까 달러가 30% 정도가 절상이 됐다 그랬잖아요. 달러 가치가 높아진 거고, 유럽 돈이 알아서 30% 정도가 쉽게 말해서, 예, 등값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러가 약해진 게 결정이 유로화가 안 좋았어요. 유로화는 왜 안 좋아졌을까? 그럼 살기가 어려워서 그럴 거고, 성장을 못하니까, 또는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이 가장 더딘 나라잖아요. 이런 게 가장 결정적 있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또 문제야. 그럼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30대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30, 유로화가 마이너스 30, 달러가 플러스 30이 강해지니까 여기는 숫자한테 맞췄어. 그쵸? 근데 요거보다 더 이제 머리 아픈 놈이 또 하나 있어. 바로 어디냐면 엔화를 보면 가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네, 좀 안 좋은 말 하는데, 2009년도에 엔화는 얼마였느냐 하면 대략 95엔 정도였어요. 95엔. 지금 얼마입니까? 135엔. 그럼 엔화가 오히려 35% 이상이 또 절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요지가 뭐예요? 예, 요지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환율이 2009년 요 13년 만에 1,300원을 갔지만은, 환율 폭등이라 해서 주가 폭락한다기보다는 주가 급락하면서 환율이 일정 부분 따라간 거고, 또 거꾸로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거꾸로 보게 되면 설령 여기서 환율이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주식을 파는 기준 자체가 환율이 올라서 주식을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기는 어렵지만은 오히려 환율이 오르는 속도에 따라서 갑자기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식을 팔았는데 폭탄 유화를 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적으로 지금 분석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설령, 물론 이제 계속 오르게 되면 외환당국에서 개입을 하겠지만,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빠진다, 또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 환율이 여기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주시장이 계속 앞으로도 빠지면 환율은 오를 거예요. 다만 역으로 주식시장이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돌린다면 환율은 이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보충 수업은 우리가 환율이란 이야기를 한건 해봤는데, 오늘의 보충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좀 캐치할 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원화 환율의 최근 약세의 그 중심은 어떻게 보게 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의 강세,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의 강세, 인플레이션이란 유럽 돈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경기 부양에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엔화의 약세,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래서 설령 2009년 이후 1,300원을 돌파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지만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 부분을 가볍게 볼 건 아니지만은 너무 심각하게 봐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증시가 아우 바닥이 안 보인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인사이트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아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